정확히 밝혀진 어떤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뇌의 전대상 피질이 과도한 정보량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서 강박적 사고 그리고 강박적 행동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욕구나 충동에 대한 정보를 좀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정보를 선택적으로 거르질 못하고 너무 과도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아까 설명드린 전대상 피질이 이성과 감성의 충돌 사이에서 선택적 여과를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충격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질환 등으로 인해서 유발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좀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감을 해결해야 뭐 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좀 나름의 독특한 논리를 도입시켜가지고 억지로 불안감을 통제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말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방식은 우리가 어릴 때 이미 많이 접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동안 내가 도로에 어떤 선 같은 거 이거를 밟지 않으면 난 내일 시험에서 실수 안 할 거야 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그저 내일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미신과 같은 요소를 차용을 해서 불안감을 통제를 하고 몰두할 상황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좀 일시적인 불안감을 억제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경험이 쌓일수록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식을 버리기보다는 이 체계를 조금 더 공고화시키게 되고 더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박 속의 강박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과연 치료가 되는 질환인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사로잡히게 돼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드시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효과적인 방법과 인지치료 등을 이용해서 상당한 회복을 하시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것이 가능해지시는 거죠. 흔히들 강박사고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좀 심각한 내용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예후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박사고의 내용들과 예후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사실은